제 이름은 김선영. 올해 60.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된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삶의 활력을 잃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주 연락은 주고받지만 그 온기가 제 가슴까지 스며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넓고 텅 빈 아파트의 고요함이 저를 마치 거대한 짐처럼 짓눌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제 삶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 속에서 저는 길을 잃은 듯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계절의 변화조차 무감각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제 삶은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핸드폰 같았습니다. 아무런 울림도 새로운 알림도 그 어떤 기대감도 없는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저 의미 없이 TV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가끔 단골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 인생에 다시 설렘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설렘의 대상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일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제 오래된 스마트폰이 고질적인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자꾸만 멈추고 버벅거렸으며 중요한 통화 중에도 상대방의 목소리가 맥없이 끊기곤 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결국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핸드폰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간판의 가게였지만 왠지 모르게 발길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마치 환상처럼 펼쳐졌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성숙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섹시한 분위기를 풍기는 얼굴이었습니다. 짙은 눈썹에 날렵한 콧대, 그리고 살짝 처진 눈매가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정지된 시간 속에서 저는 그의 모습에 완전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주변만 빛이 쏟아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제 심장은 순간 쿵 하고 지진이라도 난 듯 불안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감정이라니. 저는 저 자신에게 경고했지만 이미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온한 표정을 가장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 핸드폰이 자꾸 말썽을 부려서요.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는 제 손에서 핸드폰을 받아들고 능숙하고도 섬세한 손길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손은 길고 군더더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열기에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제게 최신 핸드폰으로 교체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낡은 핸드폰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 핸드폰이 필요할까? 굳이 이렇게 비싼 걸 바꿔야 하나? 하지만 그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닌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권유대로 최신 기종으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는 제게 새 핸드폰 사용법을 하나하나 지극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메라 기능, 메신저 앱, 그리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새로운 터치 방식까지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을 때마다 묘한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짜릿함은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떨림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너무나도 순수했고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가 알려준 기능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앱을 깔아보며 마치 소녀처럼 들떴습니다. 밤늦도록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번호가 저장된 이준호 핸드폰 가게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안 되는 줄 알지만 저는 매일 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의 나긋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설렘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마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한 불안감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마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는 제 핸드폰으로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영 씨, 핸드폰 사용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돼서 알려드립니다. 그의 메시지는 늘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저는 그의 메시지에서 묘한 사심과 더 깊은 의도를 느꼈습니다. 마치 저의 반응을 떠보는 듯한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의 메시지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혹시 그일까 싶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에게 답장을 보내곤 했습니다. 때로는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 때로는 제 외로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깊은 공감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이모님이나 어머님이 아닌 선영 씨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호칭 하나하나에 제 마음은 솜털처럼 가볍게 들떴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젊은 날의 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영 씨,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핸드폰 관련해서 드릴 말씀도 있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괜찮을까? 이대로 괜찮을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애틋함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우리는 동네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준호 씨는 저를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영 씨, 사실 제가 선영 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불안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선영 씨, 저는 선영 씨가 좋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백을 듣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이건 안 돼요. 우리는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는 애써 이성적으로 말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선영 씨. 저는 선영 씨를 만날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존재예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선영 씨입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이나 어린 남자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일탈일까? 그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묘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가리려는 듯한 어둡고 기이한 문양의 문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저에게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끔찍한 사고. 그때 남편의 차에 치여 피를 흘리며 울부짖던 어린아이의 손목에도 문신 아래 감춰진 것과 비슷한 크기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는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제 온몸을 마치 차가운 뱀처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따뜻한 공기마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순간에도 가슴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 상처와 문신, 그리고 스치듯 떠올랐던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그 불안감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끊임없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며 과거의 파편들이 저를 괴롭혔고 낮에는 그의 존재가 저를 옥죄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지만 그의 다정한 눈빛을 보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 씨는 제게 다시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한적한 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뒤로 저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숨기려 애썼죠. 그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제게 커피를 건넸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심각했습니다. 선영 씨, 사실 저에게 아직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예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20년 전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불안감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했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김철민, 선영 씨의 남편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영 씨, 당신의 남편은 저의 복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은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제 복수 때문이었죠. 저는 20년 전부터 당신 남편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끊임없이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했고 밤낮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당신 남편의 심장을 갉아먹은 겁니다. 당신 남편은 5년 전 죄책감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종종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어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저를 안심시켰던 그의 말들. 남편의 죽음마저도 저의 안일한 침묵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20년 전 뺑소니 사건, 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 달라고 애원했던 모든 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게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속에는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피범벅이 된 아버지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는 어린 준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놀란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를 노려보는 젊은 시절의 저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새겨진 흉터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흉터, 그날 사고 현장에서 당신의 남편 차에 치여 생긴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당신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오랫동안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영 씨,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20년 동안 당신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가장 외롭고 공허할 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새 핸드폰,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이준호 핸드폰 가게라는 그의 번호, 그의 달콤했던 고백, 친절했던 메시지들,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니. 제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공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텅 빈 삶은 더욱 처참해질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혼자 남겨질 겁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날 카페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 뒤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목 문신 아래로 깊게 패인 희미한 상처가 하나 더 보였습니다. 마치 사고 현장에서 깨진 유리 조각에 베인 듯한 상처. 20년 전의 그날 남편이 그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을 때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한 상처였을까요? 그는 제 눈앞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게 보란 듯이 제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에 대한 진짜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황홀했던 만남은 20년 묵은 끔찍한 복수극의 시작이자 처참한 끝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은 마치 저주처럼 제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그의 눈물과 문신 아래의 작은 흉터가 계속해서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복수는 과연 완성된 것이었을까요? 저의 인생을 덮쳤던 20년의 악몽은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